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에 대해서, 우울한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당신에게 드리는 임 소장의 처방은 소확성입니다. 소확행이 아니고, 이것은 작지만 확실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처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우울한 당신에게 약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죠. 병은 아닌데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항상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 우울과 우울증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울은 그냥 일시적인 정서죠. 근데 우울증은 병이죠. 이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진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우울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의 아직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케어 돌봐야 되고 병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면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헷갈리면 이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은 스스로 돌보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울증은 의학적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없을 때는, 정말로 감정이 많이 처질 때는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울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울이 아니라 우울증이 된다라고,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이제 그 하나의 병이 된다고 하면, 이 병은 정신과 관련된 병은 크게 보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에 관련된 병은 그 조현병과 신경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고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망상 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신경증은 그것과는 달라요. 현실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요. 근데 인식한 현실을 느끼는 감정이 너무 부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 감정이 이제 부풀려지는 것이 신경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멀쩡한데 정서가 이제 증폭되어서 우리가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증의 이제 두 가지가, 하나가 불안증이고 하나가 우울증인 것이죠. 그래서 불안증은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안증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 나는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이제 베이스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우울증은 또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은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밑으로 깔아앉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정하게 위로 뜨고, 하나는 이제 깔아앉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극도에 이르면 공황증이 되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어사이드, 자살에 이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끝내 살아야 되는 의욕을, 이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제 그 우울증에 이제 잡아먹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정신적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살고 싶다는 강한 감정이고, 우울하다는 것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더 둘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우울함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한자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근시무자에 울창하다라고 할 때 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근시무자를 풀어보면 이 머리 혈자, 머리가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서 발걸음이 머뭇거려지는 거죠. 주저주저되고 뒤처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지나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맺혀 있고 엉키고 울적하고 답답해진 것을 표현하는 게 우울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근심이 그러니까 머리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근심이 마음의 답답함이 되었다. 아까 이 머리가 마음으로 이제 눌러서 내려오는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생각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생각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적으로 생각의 병은 이렇게 오는 거죠.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여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사람마다 다 치우침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방법이 없네. 그럼 헬플리스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들면, 두 번째는 이제 hopeless. 이게 희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나가리네. 희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세 번째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글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생각의 병이 감정을 눌러서 나의 어떤 행동, 그게 의욕일 수도 있고 뭐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감정이 있지만 우울감은 생각의 어떤 압력이 마음을 눌러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행동의 그 동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울의 인식론적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텐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우울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우울의 뇌과학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울의 뇌과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하는 이제 영역인데, 전두엽 중에서도 좌측 전전두엽이 이 긍정적인 그 사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측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우울하다는 느낌은 우측 전전두엽,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울함과 우울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은 좌측 전전두엽의 비활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려냐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성의 부족이 우울이다,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들여다보면 뇌를 움직이는 세 가지 호르몬이 이제 뭐 호르몬이 많지만은 세 가지 호르몬이 이제 물론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 뭐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제 가져다 주는, 또는 쾌락을 가져다 주는 호기심, 뭐 보상 회로라고도 하고,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와, 익사이팅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이제 긴장할 때도 이제 일어나지만, 일정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일정한 뭐랄까 적절한 텐션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느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텐션 하에서 동기나 의욕,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또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세로토닌의 그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를 느끼고
만족하고 이제 배 두드리고 쉬는 거죠. 잘 먹고. 그러니까 이건 세로토닌은 식사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립토판이라고는 전구 물질이 있는데 식사를 통해서 이걸 잘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 햇빛 있는 동안 움직이면 이게 세로토닌이 되었다가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햇빛이 없어지면 밤이 되면 우리에게 숙면을 선사하는 이 세로토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감은 어디에 영향에서 기인하냐?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죠. 도파민 생성이 어쨌든 분비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이나 쾌락, 보상이라고 하는 강렬한 하고 싶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그 어떤 동기부여나 의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파민 분비 또는 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떨어지면 이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정도, 성공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부여가 잘 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울증과 관련된 좌측 전전두엽.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다.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동기부여, 그죠? 의미부여, 동기부여, 이것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울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리적으로 호르몬을 좀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좀 작업을 해보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긍정 회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우울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은 나의 식사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있냐,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있냐,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좀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것이죠. 햇빛을 너무 안 받으면, 그죠? 그리고 운동을 너무 안 하면 우리는 이 뇌의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면 그 기분 전환하지 않습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보러 가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생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체크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생리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내 호르몬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 아까 생각, 나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생리적으로 잘 되면 우리 이제 숙면을 할 수 있는데 이 숙면을 잘 하고 나면 확실히 우울감은 줄어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우리 심리를 들여다볼 텐데 심리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없으므로 희망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태클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남들은 문제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문제라고 포착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을 텐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나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는 거 아니야? 유연성이 없는 거 아니야? 다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뚫고 나가는 길도 있지만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우울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돼.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 그래서 잘 먹고 움직여서 여유를 좀 찾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너무 또 경직된 거 아니야? 다른 희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오늘 유연하게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듯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이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검토된 뒤에 한 건지, 결론 내린 건지, 아니면 단지 기분일 뿐인지,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검토 안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 때려쳐! 뭐 집어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면, 뜻대로 안 되면, 모르겠어, 그냥 집어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로 깊은 검토 끝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론 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 태클을 걸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과의 거리를 상당히 건강하게 띄우는,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리적으로 먹고 움직여서 생리적으로도 잘 갖추고, 또 심리도 이렇게 생각도 검토해보고 나서 그러나 이제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긍정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좌측 전전구역에서 목표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하게 되고,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하고 하는,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목표도 계획도 실행도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창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패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유연하게 수정해 가면서 작지만 확실한 성공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축적될 때에 내가 이제 의미 없음, 희망 없음, 해결책 없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슈들이 해결된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스스로 빠져있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그리고 생각을 잘 검토해보고, 그리고 끝내는 목표 계획 실천 성취라고 하는 작지만 확실한 성공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